안녕하세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야기 배머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미니 테스트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5가지의 질문이 있고 각 질문에는 2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정답은 없으니 편하게 나에게 맞는 것을 고르시고 마지막에 선택지 중 A와 B가 총 몇 개인지를 세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 이 테스트는 내가 음악을 인지할 때 멜로디 중심인지 가사 중심인지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미니 테스트였는데요. 음악은 멜로디와 가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구에게나 둘 다 중요한 요소이지만 처음 음악을 딱 들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자세히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A 답변이 많을수록 멜로디 중심형에 가깝고 B 답변이 많을수록 가사 중심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결과로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멜로디 중심형과 가사 중심형이 각각 어떤 의미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텐데요.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먼저 멜로디에 반응하는 사람과 가사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은 단순한 취향 차이일 수 있지만 뇌의 정보 처리 방식과 공감 방식의 차이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은 음악을 들었을 때 주로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인지 아니면 의미를 해석하는 영역인지를 구분하는 것이고, 공감 방식은 공감을 할 때 내가 주로 정서적 공감을 하는지 아니면 인지적 공감을 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공감은 뭐고 인지적 공감은 또 뭐야? 싶으신 분들을 위해 짧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흔히 MBTI에서 공감 방식을 설명하는 F와 T 유형이 있는데요. 여기서 F는 주로 정서적 공감을, T는 인지적 공감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 유형에 대한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멜로디 중심형의 경우는 음악을 들을 때 감정 처리 중추인 편도체와 청각 피질 등의 뇌 영역이 활성화되어 음악을 인식할 때 음색, 리듬, 화성 등을 통해 감정을 직관적으로 느끼는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비언어적 표현에 감정적으로 공감하여 흔히 느낌이 오는 음악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또한 말보다는 소리를 통해 느낌을 먼저 캐치하는 편으로 표정, 목소리, 분위기 등 비언어적 신호에 예민할 수 있고, 성향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환경에서도 분위기를 잘 읽어내는 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사 중심형의 경우는 음악을 들을 때 의미를 해석하는 전전두엽, 브로카 영역 등의 뇌 영역이 활성화되어 음악을 인식할 때 단어의 의미, 스토리텔링, 맥락을 통해 감정적으로 상황에 몰입하는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나의 경험을 노래 속 상황과의 연결을 통해 인지적 공감을 일으켜 흔히 이거 내 상황이랑 똑같네? 내 노래잖아? 하는 노래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또한 멜로디보다 단어, 문장, 이야기 구조에 집중하는 편으로 가사가 곧 감정의 언어로 작동하기 때문에 서사적 공감이나 의미를 잘 이해하여 문장과 단어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통찰력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같은 음악을 들어도 사람마다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며 인식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요. 내가 음악을 들을 때 어떤 부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깊게 생각해봄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고, 각 특징들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나 취미에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특징들을 어떻게 내 직업이나 취미에 적용해? 난 음악하는 사람도 아닌데? 하는 의문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좀 더 확 와닿을 수 있게 예시를 드리자면, 평소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향수를 모으는 것이라고 해봅시다. 그럴 때 멜로디 중심형의 경우는 좋아하는 음악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느낌에 잘 어울리는 향수를 찾아서 수집하기도 하고, 그렇게 모은 향수마다 테마곡을 붙여보거나 그에 맞는 상황에 뿌려볼 수도 있겠죠? 같은 상황에 가사 중심형의 경우는 좋아하는 음악에서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단어나 문장이 연상되는 향수를 찾아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붙여보거나, 글 쓰는 것도 좋아한다면 시나 짧은 소설을 써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냥 평범할 수 있는 취미생활도 더 재미있고 특별하게 즐기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서 발전시켜서 직업이나 직무에도 연결지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A가 3개, B가 2개 나와서 결과에 따르면 멜로디 중심형에 가까운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음악하는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아끼며 뭐며 이것저것 배웠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음악을 들을 때 비전공자치고 음의 구조나 패턴을 좀 주의 깊게 듣는 버릇이 있는데, 이게 결과에 반영이 된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성향이나 경험 등이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기도 하니 테스트 결과는 절대적 신뢰보다 나를 이해하는 도구로서 활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시고 결과에 대한 해석을 보면서 나는 평소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공감했었지?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스스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에서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인간관계에서나 음악, 영화 등 예술을 통해서 감정과 인지적 공감이 발생할 때 우리는 자신의 뇌의 신경회로가 더 강하게 활성화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사고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뭐가 좋고 나쁘고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모두 다 다른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겁니다. 사회의 어떤 틀에 나를 맞추어 사는 것과 모두가 다름을 받아들이고 나를 더 자세히 이해하면서 사는 것,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내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내 플레이리스트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내가 음악을 인식하는 방법을 통해 나는 어떻게 공감하고 사고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음악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도 다양한 접근을 통해 많은 것들을 알고 또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음악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음악을 통해 재밌게 나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면 한번 맛있게 끓여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특히 마음이 크게 움직였던 음악이 있으신가요? 나에게 큰 울림을 준 특별한 음악이 있다면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야기, 배모였습니다.